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수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서생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낡은 옷을 기워 입고 거친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넓고 깊어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심성이 고운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집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곤 했으며 한수는 그 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수는 다가오는 가을에 열릴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아 공맹의 가르침을 소리내어 읽으며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한수는 잠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밤이 깊어 호롱불이 가물거릴 때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에 과연 한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걱정이 구름처럼 피어올라 한숨을 내쉬는 날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수의 성실함을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가난한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혹시라도 그가 꿈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수는 그런 주변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더욱 마음을 다잡고 책장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언젠가는 반드시 뜻을 이루어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겠노라 국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는 마을의 소란스러운 소리에서 벗어나 오직 학문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보찜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한수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가벼웠으며 산허리를 감싸 안은 안개는 마치 신선의 정원에 들어온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울창한 숲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거대한 느티나무와 맑은 물이 솟아나는 옹달샘이 있어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잠시 땀을 식히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였는데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한수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으드득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땅이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이 느껴지자 한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근원지에 다가가자 그곳에는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난 흔적이 역력했고 커다란 바위더미가 무너져 내려 주변의 나무들이 꺾이고 흙탕물이 범벅이 된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무엇인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대한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끼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몸통보다 굵고 길이가 수십 척에 달하는 거대한 구렁이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위엄있고 신비로운지 한수는 숨을 죽인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구렁이의 몸은 햇빛을 받아 은은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등 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짓누르고 있어 비늘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땅을 치는 꼬리질에 주변의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한수는 처음에 겁이 나 도망치려 했으나 구렁이의 슬픈 눈망울과 마주치는 순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저 짐승도 하나의 생명인데 어찌 모른 척 지나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렁이는 마치 한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 깊은 눈 속에는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영험함과 간절함이 서려 있어 한수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수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둘러보며 저 무거운 바위를 치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서생의 가냘픈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크기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근처에서 튼튼하고 긴 참나무 가지를 찾아내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혹시라도 바위를 조금이나마 들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구렁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수는 구렁이에게 겁먹지 말라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내 비록 힘은 없으나 그대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견디어 보게나라고 말한 뒤 나뭇가지를 바위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눌렀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으며 손바닥은 거친 나뭇가지에 쓸려 발갛게 달아올라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는 과거 공부를 하며 익혔던 인내심을 발휘하여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어머니의 얼굴과 자신의 간절한 꿈을 떠올리며 모든 기운을 팔에 집중시켜 바위를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한수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구렁이의 영험한 기운이 보태졌는지 어느 순간 바위가 기우뚱하며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않은 구렁이가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어 바위 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드디어 육중한 바위가 옆으로 굴러떨어지며 구렁이의 몸이 자유를 찾게 되었고 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다친 몸을 추스르는 듯 하더니 이내 한수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보여 한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구렁이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인 듯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은 한수의 가슴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왠지 모를 신비로운 힘이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구렁이는 소리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는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고 한수는 마치 꿈을 꾼 듯 멍한 상태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숲속에는 저녁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하여 한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며 오늘 겪은 일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수는 자신이 겪은 일이 혹시라도 나쁜 징조는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구렁이의 그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면 왠지 모를 평온함이 찾아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평소 한수를 아끼던 이웃집 김노인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서생, 오늘 산에 갔다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먼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한수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별일 아니라고 답했지만 가슴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라 발걸음이 더욱 힘차게 땅을 디디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수는 어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미물이라도 생명을 구한 것은 큰 공덕이니 분명 너에게 좋은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며 인자한 미소로 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한수는 그동안 가졌던 불안함과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다시금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글자가 눈에 쏙쏙 들어오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새들도 잠든 고요한 시간 속에 한수의 글 읽는 소리만이 담장을 넘어 달빛 아래로 흘러나갔고 온 마을은 평화로운 어둠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과거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고 호롱불 밑에서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하다가 잠시 눈을 붙이려 자리에 누웠으나 오늘 만난 구렁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쉽게 잠들지 못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한수는 과연 자신이 한양에 가서 쟁쟁한 선비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입혀드릴 날이 올지 생각하며 천장을 바라보다 어느덧 깊은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한수는 안개가 자욱한 신비로운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길 끝에는 자신이 구렁이를 구해주었던 바로 그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는 보름달처럼 환한 빛을 내뿜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고요히 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자태는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고결했으며 그녀가 입은 옷은 하늘의 구름을 엮어 만든 듯 부드럽고 눈부셔 한수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멀찌감치 서서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한수를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서생의 따뜻한 마음이 죽어가던 나를 살렸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은쟁반을 굴리는 듯 맑은 목소리로 한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수는 꿈속에서도 이 여인이 자신이 구해주었던 구렁이의 화신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인 채 미물을 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뿐인데 어찌 이리 과한 인사를 하시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수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는데 그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따스했고 그녀의 몸에서는 깊은 산속의 맑은 향기가 배어나와 한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대가 품고 있는 근심을 잘 알고 있으니 오늘 밤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 반드시 큰 뜻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인은 갑자기 허공에 손을 휘저었고 그러자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며 수많은 글자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한수의 눈앞에 떠올랐는데 그 글자들은 지금까지 한수가 읽어왔던 경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오묘하고 깊은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가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는데 한수는 그 가르침을 듣는 순간 마치 막혔던 혈맥이 뚫리는 듯한 희열을 느꼈고 세상의 이치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며 여인의 말씀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천지의 운행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고 한수는 그것이 다가올 과거 시험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여인은 품속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한수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종이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듯한 신비로운 시구들이 적혀 있었고 여인은 이것이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될 것이니 미리 준비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수는 너무나 놀라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여인을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모습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고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되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안개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한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꿈속에서 보았던 여인의 모습과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억나
가슴이 벅차올랐고 창밖을 보니 벌써 새벽닭이 울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꿈속의 기억이 사라질까 두려워 서둘러 붓을 들어 여인이 보여주었던 시구들을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했는데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신기하게도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내뿜으며 완벽한 문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어 내려간 글들을 보며 이것이 정녕 자신이 쓴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에 감탄했고 구렁이가 자신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창공을 향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보았는데 책상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한수의 얼굴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수는 어머니에게 간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해 나타나 과거 시험의 시제까지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전했고 어머니는 이것은 분명 산신령님이 너의 정성에 감복하여 도우시는 것이니 하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거라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마을 전체에도 왠지 모를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듯했고 평소 한수를 시기하던 사람들도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될 만큼 한수의 기운은 몰라보게 당당하고 늠름해져 있었습니다. 한수는 이제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며 꿈속에서 얻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고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음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구렁이를 구해주었던 산속의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절을 올리며 보이지 않는 은인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했고 숲은 마치 그의 앞날을 축복하듯 잔잔한 바람을 보내 응답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수는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신 보찜을 어깨에 메고 대문을 나서며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대와 존경의 염원이 담겨 있어 한수의 어깨는 더욱 무겁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한수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나고 자란 정든 고향 마을을 한눈에 담으며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돌아오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하고 한양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한수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은 저마다의 향기를 뿜어내며 서생의 앞길을 호위하는 듯했으며 한수의 마음속에는 꿈속 여인의 목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는 걷는 내내 꿈속에서 본 황금빛 글자들을 복기하며 그 속에 담긴 심오한 뜻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명상에 잠겼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는 진정한 선비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은 마치 한수의 장원 급제를 미리 축하하는 예언처럼 들렸고 그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며 희망찬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여정의 중간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가난한 나그네에게 자신의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한수의 모습은 이미 대장부의 풍물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은 길 위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한수는 힘든 오르막길을 만날 때마다 바위에 깔려 신음하던 구렁이를 떠올리며 고통 뒤에는 반드시 광명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되새겼고 그렇게 며칠을 걷고 걸어 드디어 멀리 한양 도성의 웅장한 성곽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에 입성하는 한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구렁이가 보여주었던 자비로움과 여인이 들려주었던 겸손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과거 시험을 하루 앞둔 밤한수는 도성의 작은 주막에 자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꿈속의 시제와 자신이 준비한 글들을 점검하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양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고향의 고요한 산촌, 풍경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이번 시험이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신비로운 존재와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보답임을 명심하며 붓을 정갈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는 고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보름달이 떠올라 한수의 방안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는 그 달빛 속에서 구렁이의 은빛 비늘과 여인의 아름다운 미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밤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수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산에서 신비로운 구렁이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무꾼의 입을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한수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 섞인 수군거림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한수는 평소처럼 묵묵히 마당을 쓸고 글을 읽었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뒤로 폭풍전야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을에 불청객이 찾아왔으니 그는 바로 한수의 먼 친척벌 되는 박씨라는 사내였습니다. 박씨는 평소 노름과 술을 즐기며 제 가산을 탕진하고 남의 재산을 탐내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는데 한수가 영험한 짐승의 도움을 받아 큰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 몫을 챙기기 위해 한수의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대문을 들어섰고 그의 눈은 이미 한수의 낡은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당 한가운데 대자로 서서 큰 소리로 한수를 불러내며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한수 서생, 산에서 큰 보물을 얻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찌 일가 친척인 나에게는 소식 한 자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갖추어 그를 맞이했으나 박 씨의 무례한 태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는 한수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 책장을 뒤적이며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물건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날뛰었습니다. 박 씨의 등장은 평화롭던 한수의 일상을 산산조각 냈으며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한수의 앞길을 막을까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수가 정말로 구렁이에게 보물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심에 박 씨의 행동을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한수는 묵묵히 참고 있었으나 박 씨는 한수의 어머니에게까지 다가가 과거 빚을 운운하며 집 문서까지 내놓으라고 협박을 일삼으니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 말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한수의 집에서 벌어지는 소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글쎄, 한수 서생이 산에서 용이 되기 직전에 구렁이를 구했다지 뭐야. 그 보답으로 황금 덩어리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신비한 구슬을 얻었다는 말도 있더라고.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이 들은 풍문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보다는 남의 행운을 질투하는 마음이 서려 있어 마을 전체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박 씨는 한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비웃으며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만 한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차라리 그 구렁이에게 받은 보물을 나에게 넘기고 편히 사는 게 어떻겠나? 라며 끊임없이 한수를 유혹하고 괴롭혔습니다. 한수는 그럴 때마다 꿈속 여인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고통은 서서히 그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밤마다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한수의 집안일을 도와주며 그를 자식처럼 아껴온 노복장 서방이 조용히 한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서방은 한수의 어깨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서생 탐욕스러운 눈은 밤의 숲보다 더 어둡고 무서운 법이라오. 저 박씨의 감언이설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시오. 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장서방의 한마디는 한수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한수의 침묵에 더욱 화가 나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한수가 요물을 집안에 들여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영물이 아니라 재앙을 부르는 요물일세. 한수가 저런 짐승과 엮였으니 머지않아 우리 마을에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것이 분명해. 그의 자극적인 말에 선량했던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수의 집을 피하거나 멀리서 돌을 던지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찬 험악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마을 사람들의 외면과 박 씨의 횡포 속에서도 결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정갈한 마음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구렁이를 구했던 산 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빌었고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제 한수의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베어버리겠다며 도끼를 들고 나타났고 이는 한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가장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감나무는 한수의 아버지가 심으신 유품이자 집안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베면 이 집의 기운이 꺾일 것이고 그러면 내 놈도 정신을 차리겠지. 박 씨가 광기 어린 눈으로 도끼를 휘두르려 하자 한수는 몸을 던져 나무를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동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한수의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무는 죄가 없으니 제발 멈추십시오. 제가 가진 것이 있다면 모두 드릴 터이니 집안의 평화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으나 박 씨는 코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큰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당황하여 웅성거렸고 박 씨도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릴 뻔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람은 오직 한수의 마당에서만 거세게 소용돌이치더니 박 씨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위협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구렁이의 분노가 아니겠냐며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수는 직감적으로 구렁이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느꼈고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동이 잠시 가라앉자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나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와보았더니 천륜을 어기는 자가 여기 있구먼. 박씨, 자네의 탐욕이 하늘을 노하게 하고 있음을 모르는가? 최 노인의 엄한 꾸짖음에 박씨는 기가 죽어 웅얼거렸지만 마을 사람들 앞이라 쉽게 물러나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은 한수를 바라보며 서생, 자네의 진심을 내 믿네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네. 라며 따끔하면서도 애정어린 조언을 남겼습니다. 한수는 최 노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내일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진실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명확히 밝히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박 씨는 좋다. 내일 정오까지 내 놈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다라며 으름장을 놓고는 일단 물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수를 바라보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내일 있을 일을 준비하며 조용히 먹을 갈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렁이를 구한 일부터 꿈속 여인을 만난 일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진실은 빛보다 밝아서 어둠이 가릴 수 없단다. 내 마음이 깨끗하니 반드시 하늘이 도우실 게야. 라고 말씀하시며 밤새 함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수의 방안을 비추는 촛불은 흔들림 없이 타올랐고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수는 문득 꿈속 여인이 남겼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니 마음의 눈을 뜨고 진실을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내일 있을 결전의 순간에 큰 힘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여인이 보여주었던 시구들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읊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구들은 한수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혀 주었으며 박 씨에 대한 미움마저 사라지게 하고 오직 연민의 감정만이 남게 만들었습니다. 한수는 긴장을 풀고 잠시 눈을 감으며 내일의 태양이 뜨기를 차분하게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씨는 그 시각 자신의 임시 거처에서 마을 건달들과 모여 한수의 집을 어떻게 빼앗을지 모의하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서생놈을 쫓아내고 그 마당에 숨겨진 보물을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거야. 라며 박 씨는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우쭐대며 호탕하게 웃어댔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어두운 밤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으며 마을의 개들이 밤새 짖어대는 통에 사람들은 불안한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선과 악의 대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 밤은 마을의 역사에서 가장 길고도 기묘한 밤으로 기록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일찍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정오에 있을 한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수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당당하게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한수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소곤거렸습니다. 한수의 어머니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아들 곁에 서서 대장부다운 기백을 잃지 않으려 애쓰셨고 마당을 지키는 늙은 감나무는 마치 오늘의 증인이 되려는 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 한수는 천천히 방에서 나와 마당 한가운데 섰는데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말소리는 산바람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져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한수는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정중한 인사를 올린 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오해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한수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그건 다 내 놈이 지어낸 거짓말이야. 증거를 대보란 말이다. 증거를 이라며 악을 썼고 한수를 요괴로 몰아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 씨의 말에 동조하여 그래요, 서생.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세요라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품속에서 어제 꿈속 여인이 보여주었던 글귀가 적힌 종이를 꺼내 들었고 그것이 하늘이 내려준 징표임을 선언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것 역시 가짜라며 비웃으며 종이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수가 들고 있던 종이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마당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고 박 씨는 그 빛에 눈이 부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며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하나둘씩 허공으로 떠올라 한수의 머리 위를 맴도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진실을 증명하는 하늘의 언어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자신들의 편협했던 생각을 반성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수는 빛에 쌓인 채 박 씨를 향해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욕심은 마음의 눈을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몸둘 바를 몰라 하더니 결국 한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마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수의 도량에 감탄하며 그를 다시 보게 되었고 한수의 집 마당에는 박 씨가 떠난 자리에 다시 평화로운 공기가 찾아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를 달래주었습니다. 소동이 마무리되자 최 노인은 한수의 손을 잡고 서생, 자네야말로 진정한 이 마을의 보배일세. 우리가 어리석어 자네를 힘들게 했으니 부디 용서하게 나라며 마을을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한수와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와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과거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주었습니다. 한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모든 갈등이 해소된 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마을에 저녁 노을이 깔리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한수의 집 마당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한수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회상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밥 위에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시며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비록 큰 소동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수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자신의 내면 또한 한층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으며 이제 정말로 한양으로 떠날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수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켜준 구렁이와 꿈속의 여인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정든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가슴 속에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듯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이제는 정겹게 들려왔고 시원한 밤바람은 한수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편안한 잠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한수의 집에는 길었던 갈등의 밤이 지나고 약속된 승리와 평온의 새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소동을 피우고 마을을 떠난 뒤 한수의 집에는 잠시 평온이 찾아온 듯 했으나 이튿날 새벽부터 마을 전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은빛 안개가 낮게 깔리기 시작하며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소 산골 마을에서 흔히 보던 짙은 안개와는 달리 이 안개는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으며 논밭과 우물가 그리고 집집마다 마당을 온통 뒤덮어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수는 이 안개가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구해주었던 구렁이와 꿈속 여인이 보내는 어떤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마당을 거닐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기이한 안개를 두고 다시금 불안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우물가의 물줄기가 평소보다 훨씬 맑아지다 못해 은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는 것을 본 아낙네들은 가슴을 졸이며 수근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산신령의 축복이라 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 씨가 퍼뜨리고 간 흉흉한 말들을 떠올리며 혹시라도 구렁이의 원한이 마을에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습니다. 한수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울 방법을 고민하며 서재에서 꿈속 여인이 들려준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망쳤던 박 씨가 마을에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기괴한 방울을 흔드는 외지 무당 한 명을 대동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켰습니다. 박 씨는 무당을 앞세워 한수의 집 앞으로 달려오더니 보시오, 여러분, 저 서생이 요물을 구한 탓에 이 맑은 대낮에 귀신 안개가 낀 것이오. 저 안개가 우리 마을 사람들의 기운을 다 빨아먹기 전에 저 요물을 잡아야 합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을의 고요를 깨트리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평화롭던 공기를 순식간에 험악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당은 작두를 타듯 몸을 흔들며 한수의 마당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으나 한수의 집 대문 앞에 이르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뒤로 낮아빠지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무당을 부축하며 다시 들어가라고 윽박질렀지만 무당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 안에 거대한 용의 기운이 서려 있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한수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에 서서 박 씨와 무당을 준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장부다운 기백을 잃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당신의 탐욕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늘이 내린 안개는 우리 마을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결코 해치려 함이 아닌데 어찌 무지한 무당을 데려와 사람들을 현혹하려 합니까? 한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웅장하여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으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저놈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 저 안개 속을 보시오. 죽은 구렁이의 원혼이 떠돌고 있지 않소. 라며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 한수를 공격하려 날뛰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노복 장서방이 달려와 한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박 씨를 향해 호통을 쳤는데 자네가 이 집의 내력을 알기나 하는가? 이 집터는 대대로 산신의 보호를 받는 명당이며 우리 서생님이 구한 것은 짐승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일세 라며 숨겨진 가문의 비밀을 언급했습니다. 장서방의 말에 박 씨와 마을 사람들은 일순간 침묵에 빠졌고 한수조차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 장서방을 바라보았는데 장서방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충성심과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한수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서생님,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터이니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우물가 근처에서는 더욱 기이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은빛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우물 주변의 돌들이 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그 위로 거대한 뱀의 비늘 같은 문양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신기해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우물로 몰려온 사람들은 그것이 전설로만 내려오던 마을 수호신의 발자취임을 직감하고는 두려움 대신 경외심을 느끼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를 보고 당황하여 저건 다 가짜다. 한수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일 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한수의 진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품속에서 어제 꿈속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신비로운 종이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종이에서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연기는 공중에서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만들어내더니 마을 전체를 한 바퀴 휘감으며 부드럽게 흩어졌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의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와 무당은 그 압도적인 신비함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한수가 구한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안개는 순식간에 걷히며
눈부신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으며 한수의 집마당에 서 있던 늙은 감나무에서는 계절도 아닌데 하얀 꽃들이 눈송이처럼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답고도 거룩한 광경에 넋을 잃고 감탄사를 내뱉었으며 한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구나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걸음질치다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고 무당 역시 방울을 내팽개치고 그 뒤를 따라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박 씨가 도망치는 것을 내버려 둔 채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거운 목소리로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겪었을 혼란을 위로하며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마을의 앞날에 큰 복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으며 사람들은 한수의 도량에 감복하여 저마다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갈등과 의심으로 얼룩졌던 마을은 이제 한수를 중심으로 다시금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밝고 환한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자 한수는 마당에 큰 멍석을 깔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소박한 잔치를 열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기 위한 한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장서방과 마을 장정들이 힘을 합쳐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음식을 준비하자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명절처럼 들뜨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한수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술잔을 건네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오랜 갈등이나 서운함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려 마치 한 가족처럼 화목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최고령자인 최노인이 일어나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더니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선비의 품격을 보았네. 한수 서생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며 앞으로 큰 일을 해낼 제목임이 분명하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한수의 장원급제를 미리 축하해 주었고 한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내일 있을 한양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그는 이번 소동을 통해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단순히 집안의 명예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신뢰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깊은 밤 한수는 홀로 마당에 앉아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꿈속 여인이 들려준 시제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 그리고 구렁이가 보여준 신비로운 힘을 하나로 모아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한양 도성으로 가야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확신이 가득했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자신감은 차가운 밤 공기마저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한수는 문득 숲속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는 마치 구렁이가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져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보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드릴 마지막 인사를 마음속으로 연습하며 자리에 누웠으나 흥분된 마음 탓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왔을 때의 마을 풍경을 상상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목민관의 자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한수는 이미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길 떠날 채비를 마쳤으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싸주신 주먹밥과 여비를 챙겨주시며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한수야, 가서 뜻을 펼치되 항상 낮은 곳을 살피는 겸손함을 잃지 마라. 너를 도운 영물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다오.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을 본 한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겠노라. 굳게 약속하고 대문을 나섰으며 마을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의 삽 장등기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한수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쯤 어디선가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머리 위를 맴돌다 앞장서서 날아갔는데 한수는 그것이 꿈속 여인의 인도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을 걷는 내내 산과 들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고향 마을의 정취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만나는 나그네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한수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으며 산바람은 그의 도포 자락을 어루만지며 마치 거대한 용의 날갯짓처럼 힘차게 그를 응원하는 듯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며칠을 걷는 동안 한수는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야 했지만 그때마다 꿈속에서 배운 지혜를 발휘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갔으며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고 굶주린 노인을 만나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은퇴한 고위 관료였으며 한수의 됨됨이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아 한양에서 머물 곳을 소개해주는 뜻밖의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수는 이 모든 과정이 구렁이가 베푼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학문에 정진하며 한양 도성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멀리 한양의 웅장한 성벽과 남대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한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찬 도성의 기운에 압도되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소개받은 숙소에 자리를 잡고 짐을 푼 뒤 곧바로 시험장인 궁궐 근처를 답사하며 시험 당일의 긴장감을 미리 경험해 보았으며 그곳에서 만난 전국의 수재들을 보며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깊고 흔들림이 없었으니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체험과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깃든 진실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전날 밤 한수는 도성의 고요한 달빛 아래 앉아 고향집 마당에 있을 어머니와 늙은 감나무를 생각하며 정갈하게 붓을 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 한수를 지어 보았습니다. 산골 서생의 꿈이 구름을 뚫고 올라 은빛 구렁이의 은혜를 입어 용의 문에 닿으려 하네.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질 붓 한 자루 오늘 밤 달빛 아래 날카롭게 갈아보리라. 한수는 자신이 지은 시를 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북악산의 기백을 자신의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마지막 밤의 안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잠결에 한수는 다시 한번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녀는 그대의 진심이 이미 하늘을 감동하게 하였으니 이제 평소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며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한수의 영혼을 감싸안아 깊고 편안한 잠으로 인도했으며 한수는 꿈속에서도 자신이 쓴 글이 황금빛으로 변해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기분,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날은 밝아오고 있었고 한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찬란한 순간이 서서히 막을 올릴 준비를 마친 채 새벽의 고요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서는 한수의 발걸음은 구름을 걷는 듯 가벼웠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 권의 책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의 매서운 눈빛도 한수에게는 그저 따뜻한 격려처럼 느껴졌으며 그는 자리에 앉아 붓을 들고
시제가 적힌 종이가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겨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시제가 발표되자 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꿈속 여인이 정확하게 일러주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으며 한수는 감사의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의 붓끝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승천하듯 종이 위를 휘저으며 완벽한 문장들을 만들어 나갔고 주변의 다른 선비들이 당황하여 땀을 흘리는 동안에도 그는 오직 자신의 글 속에 몰입하여 진심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나라의 안녕을 걱정하는 진정한 선비의 포부를 글로 옮겼으며 그 속에 담긴 깊은 통찰력과 아름다운 표현들은 감독관들마저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는 순간 한수는 온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탈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성취감을 맛보며 고개를 들어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는 한수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광채가 감돌았으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담담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도성의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를 배웅하는 듯했고 한수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숙소에서 깊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한수의 도전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을의 영웅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그는 한양의 마지막 밤을 고요하고 의미 있게 보내며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양 도성의 아침은 수많은 선비의 긴장감 섞인 한숨과 희망찬 기운이 교차하며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밝아왔습니다. 한수는 머물던 주막의 창문을 열고 멀리 북악산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구렁이가 준 지혜와 여인의 따뜻한 격려가 가득 차 있어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마침내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는 방방의례가 거행된다는 소식이 도성 안에 울려 퍼지자 한수는 정갈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궁궐 앞 광장으로 향했으며 그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도 당당했습니다. 시험장 벽면에는 커다란 황금색 종이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번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이들의 이름이 먹향을 풍기며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찾느라 아우성치고 있을 때 한수는 군중의 뒤편에서 조용히 눈을 들어 명단을 살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새겨진 이름, 석자는 다름 아닌 산골 서생 한수였으며 그 순간 주변은 마치 정지된 듯 고요해졌고 한수의 귓가에는 고향 마을의 시냇물 소리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무명의 서생이 장원 급제를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수를 향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고 관리들은 그에게 붉은 홍패와 어사화를 전달했습니다. 한수는 국왕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노라 굳게 맹세했고 임금은 그의 맑은 눈빛과 깊은 학식에 감탄하며 특별히 그를 고향 마을의 수령으로 임명하여 금이 환양하도록 명했습니다. 머리에 꽂은 어사화가 가을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한수는 이것이 오직 자신의 힘이 아닌 숲속 영물들의 도움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시각 한수의 고향 마을에서는 여전히 박씨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한수의 집을 가로채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한수가 한양에서 떨어져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심지어는 한수가 요물과 결탁한 죄로 관가에 잡혀갔다는 거짓 소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의 끈질긴 설득과 위협에 못 이겨 한수의 어머니를 홀대하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집안에는 적막함과 슬픔만이 가득했으며 어머니는 매일 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홀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박 씨는 드디어 마을 장정 몇 명을 데리고 한수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마당의 가구들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은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해 내가 관리할 것이니 노모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시오라며 비정한 말을 뱉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박 씨의 기세에 눌려 참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서방이 몸을 던져 막아보려 했으나 박 씨의 무례배들에게 밀려 바닥에 쓰러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장한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은은한 비단 자락이 휘날리는 행렬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신임 수령의 복장을 한 한수였으며 그의 뒤로는 관군들이 질서정연하게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박 씨는 들고 있던 집기들을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 한수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고 무너진 가구들과 쓰러진 장서방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관군들에게 명하여 박 씨와 그의 수하들을 포박하게 했으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국왕의 명령이 담긴 교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이 고을의 신임 수령으로 부임한 한수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고 선량한 백성을 괴롭힌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의 선포의 마당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서생님, 아니 수령님, 이것은 다 오해입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키려고 잠시 보관하려 했던 것뿐입니다라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대의 탐욕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짓 소문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죄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한수는 박 씨에게 그동안 가로챘던 마을 사람들의 재물을 모두 돌려주고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을 명하였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한수는 직접 바닥에 쓰러진 장서방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리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집안과 이 마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와 한수에게 절을 올리며 박 씨의 꼬임에 넘어가 오해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과했고 한수는 넓은 도량으로 그들을 모두 용서하며 다시 화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관청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그동안 박 씨로 인해 피폐해졌던 마을 공동체를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의 우물을 정비하고 농수로를 새로 내어 농사일에 차질이 없도록 도왔으며 직접 마을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한수의 명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심성에 감복하여 그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고 마을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며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풍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한수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숲속의 존재들을 기리기 위해 산기태제 작은 사당을 짓고 그곳에 구렁이와 여인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모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사당을 찾아 맑은 물을 올리며 자신이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신기하게도 그가 사당을 찾을 때마다 산속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내려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구렁이가 요물이 아닌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임을 믿게 되었고 정성껏 사당을 관리하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한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당에는 고소한 전 냄새와 달콤한 막걸리 향이 진동했고 풍물패의 신명나는 연주에 맞춰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수는 수령의 권위를 내려놓고 마을 어르신들과 같은 상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아이들에게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을 건네며 마을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한수는 문득 담장 너머 숲속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서 은빛 비늘이 잠깐 반짝이는 듯한 환상을 보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보답임을 깨닫고 앞으로의 치세 동안 단 한 명의 억울한 백성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수의 인자한 모습에 감동하여 그를 위해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고 그 노랫소리는 가을밤의 은하수처럼 마을 위로 아름답게 흘러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한수는 홀로 서재에 앉아 그동안 자신이 써내려갔던 일기들을 정리하며 인생의 무상함과 인과응보의 진리를 조용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는 박씨와 같은 악인조차도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떠난 곳에 작은 서신을 보내 갱생의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수의 깊은 자비심은 소문을 타고 멀리 한양도성까지 퍼져나갔으며 임금은 한수를 더욱 신임하여 그에게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 했으나 한수는 고향 백성들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겸허히 거절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박씨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수는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서당을 열어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글 읽는 소리는 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한 표정으로 집안을 돌보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한수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아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명상을 즐겼습니다. 감나무에는 어느새 붉게 익은 감들이 매달려 가을의 풍요를 알리고 있었고 한수는 그중 가장 잘 익은 감 하나를 따서 정성껏 사당 방향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구렁이가 보여주었던 그 신비로운 은빛 눈동자를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한수의 뺨을 어루만졌는데 그 바람 속에는 예전의 꿈속에서 들었던 여인의 목소리가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서생, 아니 이제는 현명한 관리시여. 그대의 진심이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있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한수는 그 소리가 환청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며 고개를 숙여 보이지 않는 은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겼으나 한수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정의와 사랑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수는 수십 년 동안 고을을 다스리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한 번도 교만해지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마을에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한수의 덕망과 그를 지켜주는 신비로운 영물들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한수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 먼 훗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전설이 되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수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을 때 그는 자신의 직무를 훌륭한 제자에게 물려주고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산을 오르며 자연과 대화했고 길가에 쓰러진 작은 곤충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며 마을 아이들은 그를 이야기 할아버지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한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구렁이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한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희들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구렁이를 키워보렴. 그것은 바로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란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하게 빛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한수가 뿌린 선한 씨앗들이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친 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전설의 무대가 아닌 모든 이들이 꿈꾸는 낙원이 되었으며 한수는 그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여정이 참으로 아름다웠음을 회상하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마을에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깔리자 한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와 평생을 함께한 노복장 서방과 술 한 잔을 나누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장서방은 이제 구부정해진 허리로도 서생님을 모시는 일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다며 웃어 보였고 두 노인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마을길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들에게 권력이나 재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아름다운 추억만이 남겨진 소중한 자산이었고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수는 마지막으로 서재를 둘러보며 자신이 평생 공부했던 책들을 쓰다듬었고 그 책장 사이사이에 깃든 자신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도 아무런 후회가 없음을 느꼈으며 자신이 남긴 선한 영향력이 이 마을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올라 한수의 방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는 그 달빛 속에서 젊은 시절 보았던 그 은빛 구렁이의 환영을 보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산새들도 모두 잠든 정적 속에서 한수의 집에는 은은한 향기가 오랫동안 머물렀으며 사람들은 그날 밤 꿈속에서 모두가 하늘을 나는 용을 보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한수의 영혼이 승천하여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한수의 평온한 임종을 지켜보며 슬퍼하기보다는 그의 고귀한 삶을 찬양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한 서생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정의의 유산은 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한수의 머리칼에도 하얀 서리가 소복이 내려앉았고 그가 정성으로 다스리던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평화로운 고장으로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었습니다. 마을 곳간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가득 쌓였고 사람들 사이에는 시기와 다툼 대신 정겨운 웃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가득했으니 이는 모두 한수가 평생을 바쳐 실천해온 공정한 정치와 깊은 자비심의 결실이었습니다. 한수는 이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노인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며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줄을 지어 찾아오곤 했습니다.
한수는 예전처럼 마당의 커다란 감나무 아래 앉아 지나온 파란만장한 세월을 조용히 돌이켜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고, 가을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마치 그의 고결한 삶을 칭찬하는 듯한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산속에서 우연히 구해주었던 그 은빛 구렁이와 꿈속에서 나타나 미래를 예견해 주었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임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정갈하게 몸을 씻고 산기슭에 정성껏 세운 사당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다른 곳보다 맑고 신비로운 향기를 머금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수를 단순히 전직 수령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과 소통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집집마다 그의 덕망을 기리는 작은 공덕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과한 칭찬에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은 그저 하늘의 뜻을 대신 전달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아이들이 모이는 서당에 수시로 들러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전해주며 마을의 미래를 밝게 닦았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일 때쯤 한수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옛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연세가 많아져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셨지만 아들의 지극한 효성 덕분에 마음만은 늘 소녀처럼 밝으셨고,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던 그날의 감동을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 위에는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마당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들이 놓여 있었고, 모자 사이의 대화는 방안을 가득 채운 따스한 온기처럼 포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수는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며 숲속에서 신비로운 은빛 안개가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꿈속의 여인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산길의 사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발걸음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가볍고 경쾌하여 마치 공중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당 앞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고결한 자태를 지닌 여인이 보름 달빛을 등지고 서서 인자한 미소로 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와 그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잡았는데, 그 손길은 수십 년 전 꿈속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생생하여 한수의 눈가에 뜨거운 감동에 눈물이 맺히게 했습니다. 서생, 아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된 이여, 그대가 걸어온 길은 하늘도 감동하게 했고, 그대가 구한 미물은 이제 완전한 용이 되어 이 땅의 평화를 영원히 지키게 되었으니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한수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었으며, 그동안 쌓였던 삶의 고단함과 육체적인 피로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수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은 당신의 가르침과 구렁이의 은혜 덕분이었으니 제가 한 일은 그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라고 겸허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한수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고, 그러자 한수의 몸에서는 은은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잠든 사람들의 꿈속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선물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자신이 하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며 한수에게 마지막 선물로
영원한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고는 은빛 안개와 함께 밤하늘 저 멀리 별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사당을 내려오는 한수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성스러운 광채가 감돌았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우주 전체를 품은 듯한 넓고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산짐승들은 한수를 보고도 겁을 내지 않고 다가와 몸을 비비며 인사를 건넸고 길가에 핀 들꽃들은 밤이 깊었음에도 꽃잎을 활짝 열어 향기를 내뿜으며 서생의 귀환을 축복했습니다. 한수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고향 마을의 평화로운 야경을 한참 동안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수는 여전히 등불을 켜놓고 자신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오늘 산에서 겪은 신비로운 작별 인사를 나직한 목소리로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온하게 미소 지으셨고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해야 할 모든 소명을 다 마쳤다는 안도감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밤의 끝자락을 붙잡고 아름다운 추억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늙은 개도 이제는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며 잠이 들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여인이 남기고 간 신비로운 향기가 오랫동안 머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맑고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모두가 꿈속에서 거대한 은빛용이 마을을 품어주는 길몽을 꾸었다며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느라 아침부터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 한수 서생과 마을 수호신의 축복이라고 믿으며 한수의 집으로 찾아와 아침 인사를 건넸고 한수는 밝은 얼굴로 대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그 어떤 시련이나 고통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고 한수의 집은 진정한 행복과 지혜가 샘솟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 영원히 빛났습니다. 한수는 여생 동안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으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소박한 삶을 이어갔으며 그의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수가 구해주었던 그 구렁이의 자비심을 떠올리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고 한수가 보여준 정직한 삶의 태도를 본받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사계절은 매년 더욱 아름답게 변모해갔고 봄이면 꽃향기가 만발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그곳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설 속의 무릉도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한수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는 오색 무지개가 걸리고 마을 전체에 은은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기보다는 고귀한 영혼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한수의 시신이 안치된 자리에서는 기이하게도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고 그 향기는 며칠 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아 사람들의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수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추대하고 그의 가르침을 비석에 새겨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하기로 했으며 그의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는 수백 년 동안 시들지 않고 자라나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깊은 산골 마을에는 밤마다 은빛 안개가 낮게 깔릴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한수 서생과 구렁이가 다시 만나 마을을 살피러 내려온 것이라 믿으며 편안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한수가 남긴 따뜻한 온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지친 영혼을 달래주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수의 꿈속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한수의 미소는 보름달처럼 밝고 환하여 어두운 밤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세상 모든 서생에게는 귀감이 되었고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세상을 조금 더 맑고 정의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가슴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한 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전설을 써 내려가야 할 차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한수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우리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몸을 맡겨보십시오. 한수 서생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꿈속에도 신비로운 은빛 구렁이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로 인도해 줄 것이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취와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가득했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 울림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은은한 향기를 풍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남겼던 말 한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온 세상이 친구가 된다는 그 평범하지만 깊은 진리를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밖에는 시원한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의 고단했던 하루를 어루만져 주고 있고 방 안에는 평온한 적막함이 감돌아 최적의 휴식을 약속하고 있으니 마음껏 평화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맡에는 한수의 감나무처럼 든든한 수호신이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다듬며 꿈의 세계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수의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셨던 그 따뜻한 밥상의 온기와 장서방의 충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수의 용기는 이제 여러분의 내면으로 스며들어 내일 아침 더욱 밝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줄 것이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한수의 은빛 구렁이처럼 길게 누워 온 세상을 보호하고 있는 이 거룩한 밤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이야기도 갈무리 되어가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가라앉아 여러분의 호흡을 고르게 만들어주며 깊은 수면의 단계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고 있고 한수가 보았던 그 찬란한 보름달은 여러분의 창가에 앉아 밤새도록 여러분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대지가 주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한수의 전설이 깃든 그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 풍경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 가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한수가 장원 급제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벅찬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오늘 밤의 휴식은 그 찬란한 내일을 위한 소중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수가 구해주었던 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했듯 여러분의 소중한 꿈들도 오늘 밤의 안식을 발판 삼아 높이 비상하여
현실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의 인연은 이 평화로운 밤의 정취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기억될 것이며 여러분의 안녕을 비는 저의 진심도 함께 잠자리에 동행하겠습니다. 한수의 늙은 감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던 바람이 이제 여러분의 뺨을 스치며 잘 자요라고 속삭이고 있으니 그 다정한 인사를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서생의 고결한 영혼이 빚어낸 이 긴 여정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선한 씨앗으로 남겨져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줄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따뜻하며 신비로운 이 밤의 끝에서 한수와 구렁이 그리고 꿈속의 여인이 전하는 마지막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여러분의 평온한 심장 소리만이 방 안의 고요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안심하고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곳에는 한수가 거닐던 은빛숲과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곳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영혼을 치유하는 귀한 시간을 될 것입니다. 한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은혜와 기적 같은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이 따뜻한 밤의 온기를 마지막 선물로 남겨두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한수의 정직함과 구렁이의 보은 그리고 여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달빛보다 부드러운 평화가 여러분의 밤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깊은 안식의 바다에 온몸을 맡긴 채 찬란한 내일의 태양이 뜰 때까지 행복한 잠의 여정을 즐기십시오. 우리 서생 한수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가 전해준 따뜻한 인간애와 생명 존중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반짝이는 별이 되어 여러분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한수가 마을을 평화롭게 다스리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가을날 마을 어귀의 황금빛 들판은 탐스러운 벼 이삭들로 가득 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산새들은 풍요로운 계절을 노래하듯 청아한 소리로 아침을 깨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수를 단순히 수령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준 진정한 스승이자 은인으로 모시며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관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 구렁이를 구할 때의 맑은 기운이 남아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안개가 산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시작되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아침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라 푸른 하늘로 흩어지는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논밭으로 향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웠으며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항상 한수 서생이 베푼 은혜와 지혜에 대한 감사가 빠지지 않아 마을 전체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한수는 마당의 늙은 감나무 아래 앉아 이런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날은 마을 사람들이 한수의 덕망을 기리기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한 날이었으며 동네 부인들은 새벽부터 우물가에 모여 쌀을 씻고 떡을 찌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이들은 동네 어귀를 뛰어다니며 잔치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산에 올라가 싱싱한 나물과 과일을 따오고 장정들은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 고소한 고기 국물을 끓여내니 그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하여 지나가는 이들의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한수는 이런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직접 마당으로 나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한수 앞에 서더니 서생, 아니 우리 수령님,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은 하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었네. 자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배불리 먹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이 잔치는 우리의 진심일세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수는 최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제가 한 일은 그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일깨운 것뿐이며 이 모든 평화는 여러분이 스스로 일구어낸 값진 열매입니다라고 화답하며 겸손한 성품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잔치마당에는 거대한 차일이 쳐지고 화려한 풍물패의 가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했고 한수는 마을 어르신들과 같은 상에 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을 나누며 정겨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 위에는 갓 구운 전과 달콤한 식혜, 그리고 마을 수호신인 구렁이를 기리는 의미에서 정성껏 빚은 은빛 떡이 놓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오해를 풀고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한수는 아이들에게 한 명씩 다가가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다정하게 격려해 주었고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이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잔치는 절정에 달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으며 그 소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멀리 한양도성까지 들릴 듯 힘차고 웅장했습니다. 한수는 그 행렬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임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 전 꿈속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미소가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라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이 마을의 평화는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하늘의 별들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한수는 집 마당에 홀로 앉아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여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서재로 들어가 그동안 자신이 써내려갔던 마을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책들을 쓰다듬으며 이것이 후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손때가 묻은 책장 사이사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 그 자체로도 숭고한 기운을 내뿜으며 방안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아주 많아져 방 안에서 고요히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한수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발을 씻겨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효성, 지극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한수야, 너는 내 평생의 자랑이었단다. 네가 구한 그 구렁이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미소와 함께 평온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한수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와 자신을 도와준 신비로운 존재들의 가득한 축복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는데 그때 산기른 사당 쪽에서 은은한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니 거대한 용의 형상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지나가는 기이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구해주었던 구렁이가 이제 완전히 승천하여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임을 직감하고 두 손을 모아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용의 눈동자는 달빛보다 밝게 빛나며 한수를 향해 인사를 건네는 듯했고
그 찬란한 기운은 한수의 온몸으로 스며들어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세속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올렸는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마치 청년 시절처럼 생기있고 맑아진 것을 보고는 하늘의 신비로운 조화에 감탄하며 다시금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고 일어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즐겁다며 한수의 집으로 몰려와 어제의 길몽을 자랑했고 한수는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하며 삶의 길을 오며 소중함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발붙일 곳이 없었으며 사람들 사이에는 오직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하여 지상에 내려온 천국과 같은 풍경을 매일같이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로 결심하고 서당의 문을 활짝 열어 누구나 들어와 배울 수 있게 하였으며 그는 글자 하나하나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마을을 지키겠노라 다짐했고 그들의 맑은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숲속의 새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누리를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뿌린 선한 씨앗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강물처럼 흘러 한수가 조용히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던 날, 마을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고 하늘에서는 오색 무지개가 내려와 한수의 집 지붕을 감싸 안는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기보다는 한평생을 고결하게 살아온 대선비의 마지막 길을 축복하며 정성껏 장례를 준비했고 그의 시신은 그가 구렁이를 구해주었던 바로 그 산기켕 사당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장례날 마을의 모든 짐승이 내려와 슬피 울고 산새들이 떼를 지어 하늘을 덮으니 이는 천지 만물이 한수의 덕망을 기리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한수가 떠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수의 무덤을 찾아와 기도를 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며 신기하게도 기도를 마친 이들에게는 항상 해결의 지혜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마을의 감나무는 해가 갈수록 더욱 크고 튼실하게 자라나 가을이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으며 사람들은 그 감을 먹으며 한수 서생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정의로운 마음과 보은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성지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돌아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한수 서생이 보여주었던 그 맑고 정직한 기운이 내려앉아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고 꿈속에서 은빛용을 만나 장차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찬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니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한수가 남긴 사랑의 불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타올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이제는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평온한 호흡과 함께 깊은 안식의 바다로 천천히 항해를 시작하며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창밖의 달빛은 한수의 은빛 구렁이처럼 부드럽게 여러분의 방안을 어루만지고 있고 산들바람은 꿈속 여인의 목소리처럼 다정한 자장가를 들려주고 있으니 이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대지가 주는 평화로운 품속으로 몸을 맡기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은 한수가 과거 급제 통보를 받았을 때처럼 가슴 벅찬 희망과 새로운 용기로 가득 찬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오늘 밤의 휴식은 그 빛나는 미래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수의 전설이 깃든 이 따뜻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적막함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의식도 서서히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침잠하여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곳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수가 구렁이에게 베풀었던 그 작은 친절이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왔듯 여러분이 오늘 하루 행했던 작은 선행들도 반드시 큰 복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단한 삶의 무게를 이 따스한 이야기 속에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평안함만이 가득한 꿈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영혼의 휴식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수 서생이 마을 사람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다 라는 그 고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밤은 누구보다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십시오. 산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은빛 용의 기백이 여러분의 꿈을 호위할 것이며 여러분의 머리맡에는 항상 행운의 여신이 머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려줄 것이니 안심하고 깊이 잠드셔도 좋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하며 신비로운 이 밤의 정취가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 안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정중히 바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